안녕하세요. 골드만삭스입니다. 오늘은 중국에 있던 그 몽골 제국, 몽골 제국에 그 5개의 제국이 있었죠. 원나라하고 그다음에 우구데이 칸국, 차가타이 칸국, 그다음에 킵차크 칸국, 이란국 이렇게 5개의 제국으로 나눠져서 전 세계를 지배했던 몽골 제국 중에서 우구데이 칸국, 오고타이 칸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구데이 칸국은 우구데이는 누구냐 하면은 징기스칸의 셋째 아들이죠. 셋째 아들이면서 징기스칸이 죽은 다음에 몽골의 데칸 제2대 데칸에 즉위한 오고타이를 말합니다. 그 오고타이의 그 자손들이 다스린 곳이 이제 우구데이 칸국인데, 여기는 이제 그 중국의 그 북쪽 약간 그 신장 위구르 자치구 쪽이나 아니면 그 위에 중가루 지역, 지금의 러시아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이게 5개 제국인데, 여기 이제 카스피해가 있고, 카스피해 동쪽이 중앙아시아죠. 이 중앙아시아 쪽을 다스리던 것이 이제 주로 차가타이 칸국이 되겠죠. 차가타이 칸국이 되겠고, 요 위쪽을 다스리던 것이 이제 킵차크 칸국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이란 쪽, 이 중동 지방을 다스리던 것이 이제 일한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보면은 여기 이제 몽골이 이제 여기 있죠. 몽골이 있고, 몽골의 북쪽에 지금의 러시아 영토에는 여기 바이칼호수가 있죠. 바이칼호수가 있고, 여기 몽골이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게 이제 아라레의 동쪽에 있는 가장 큰 호수, 발하시 호수죠. 발하시 호수. 이게 이제 지금의 이제 카자흐스탄의 맨 동쪽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카자흐스탄 맨 동쪽에 위쪽에 이제 이제 우구데이 칸국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구데이 손자이면서 이 우구데이 칸국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기 시작한 것은 우구데이의 손자인 보르지간 카이두가 되겠습니다. 이 보르지간이라는 거는 징기스칸 가족의 성이에요, 성. 그래서 이제 가문의 이름이죠. 그래서 이제 징기스칸도 이제 원래 이름은 보르지간 테무르가 되겠습니다. 태무진, 보르지간 태무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르지간이라는 칭호는 징기스칸의 왕족 혈통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보르지간이라는 성을 가진 사람만이 몽골 제국에서는 칸이라는 칭호를 쓸 수가 있고, 직계 혈통이 아닌 다른 혈통의 몽골 사람들이 어떤 지역에 수장이 되었을 때는 칸이라는 칭호를 못 쓰죠. 그 대신에 이제 아무르라는 장군이라는 칭호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티무르 제국의 막강한 티무르 제국을 만드는 티무르도 징기스칸의 직계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칸이라는 칭호를 못 쓰고 아무르 장군이라는 칭호를 썼습니다. 왕이었을 때. 그래서 이제 이 카이두가 이쪽 우구데이 울루스라는 이제 땅이라는 뜻이죠. 이쪽을 이제 카이두가 지배를 했었죠. 이 카이두라는 사람이 1230년부터 1301년까지 71살에 사망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왕으로 재위를 한 것은 1248년부터 1301년까지 18살에 즉위를 해서 53년 동안 아주 오랫동안 통치를 했네요. 원나라에 그 당시에 이제 내분이 일어났었죠. 원나라에 내분이 일어났어서 그때 이제 원나라의 이제 4대 칸인 몽케 칸이 죽으면서 몽케 칸의 막내 아들인 몽케 칸의 막내 동생인 몽케 칸이 죽으니까 막내 동생인, 그러니까 이들은 다 이제 툴루이의 징기스칸의 아들인 막내 아들인 툴루이의 이제 아들들이죠. 그러니까 징기스칸 손자죠. 그래서 이제 몽케 칸이 이제 제일 큰 아들이죠. 툴루이의. 근데 이제 몽케 칸이 죽으면서 4대 칸이죠. 이제 몽케 칸의 이제 막내 동생이 이제 아리크부케가 여기서 이제 대칸으로 즉위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남쪽에서 전쟁 중이던 아리크부케의 형인, 그러니까 이제 몽케 바로 밑에 동생인 꾸빌라이가 여기서 또 다 대칸으로 즉위를 하면서 둘이서 전쟁을 하죠. 이게 이제 1260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259년에 이제 1259년에 이제 카이두가 카이두 또는 하이두라고도 부르죠. 이 사람이 이제 29살 때, 이제 아주 젊었을 때죠. 여기 이제 둘이서 전쟁했을 때, 여기에서 대칸으로 즉위한 아리크부케하고 동맹을 맺습니다.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꾸빌라이하고는 이제 적이 되는 거죠. 꾸빌라이는 적이 되죠. 그래서 아리크를 이제 근데 이제 1264년에 한 5년 만에 이 아리크부케가 이제 패배를 하죠. 그다음에 꾸빌라이가 이제 여기 다 점령을 하죠. 형인. 그다음에 이제 아리크부케가 패배를 1264년에 이제 아리크부케가 34살, 이 사람은 이제
34살이 되었을 때 아리크 부케가 패배를 하고 1662년 2년이 지난 후에 36살이 되었는데 이쪽에 있는 아리크 부케가 의문의 독살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271년에 되면서는 41살이 됐을 때는 이 차가타이 칸국 그러면서 이제 그 꾸빌라이하고 적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아리크 부페하고 동맹을 맺었을 때 이제 차가타이 칸국을 이제 때려 부셨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어떻든 꾸빌라이가 적이 되면서 이제 우구데이가 이제 좀 곤란해지는 상황에 처해지게 돼 있습니다. 차가타이 칸국에서는 1260년이 되면서 둘이서 이제 그 형제들 간에 이제 전쟁을 할 때 차가타이 칸국에 이제 수장이 된 알루구 칸이 이제 독립을 선언하죠. 독립을 선언을 하고 이 알루구가 이제 우구데이를 이제 공격을 합니다. 우구데이가 이제 이쪽을 이제 연합 이제 꾸빌라이하고 이제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여기서 공격을 하죠. 그때 이제 여기에 오고타이 칸국의 카이두는 알탄 오르드 울수 베르케의 지원을 받아서 이 차가타 여기서 이제 혼자서 여기 이제 둘이서 싸우니까 이제 어디 이제 딴 데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여기 이제 알루구의 차가타이를 격파를 합니다. 이 카이두가 여기를 격파를 하면서 러시아 쪽으로 원정을 해서 오르드 울수의 망그 티무르의 지원을 받아서 차가타이를 이제 공격을 하죠. 여기 차가타이를 공격해서 우구데이가 이제 처음에는 이겼죠. 그래서 이제 시르다리양 근처에 코잔드, 시르다리아강은 이제 지금의 아라레를 흐르는 지금의 우즈베키스탄 지역이죠. 이쪽은 이제 차가타이인데 여기에 근처에 코잔드라는 곳에서 차가타이를 격파를 합니다. 차가타이는 이제 이 당시 이제 칸이 이제 바라칸이었는데 바라칸은 이제 트란스옥시아나는 이제 우즈베키스탄 지역이죠. 트란스옥시아나 아라레의 아무다리아강과 시르다리아강 사이에 있는 게 이제 트란스옥시아나는 게 그러니까 우즈베키스탄 지역으로 이제 차가타이가 이제 도망을 가죠. 오고타이가 이제 공격을 해서 그래서 이제 차가타이 칸국의 바라칸은 트란스옥시아나로 도망을 하고 사마르칸트와 부하라 지금 우즈베키스탄에서 다시 군대를 모아서 정비를 하게 되는 것이 차가타이가 되겠습니다. 오고다이 칸국의 여기 카이두는 꾸빌라이를 공격하기 위해서 여기 이제 카이두가 이제 원래 이제 아리크 부케와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꾸빌라이가 이제 즉위를 하면서는 꾸빌라이를 공격을 하기 위해서 여기를 공격하려면 혼자 힘이 붙이니까 이 차가타이 칸국의 바라칸하고 평화를 맺죠. 그래서 이제 카이두와 망구 하면서 카이두와 이제 망구 동맹을 맺었던 망구 티무르는 트란스옥시아나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트란스옥시아나 지금 이제 우즈베키스탄 지역이죠. 여기 이제 3분의 1을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차가타이 칸국의 영역인 투르크스탄을 이제 카이두가 위에서 이제 차가타이를 이제 일부 먹었다 이거죠. 이제 오고타이가. 여기에 이제 불만을 가진 차가타이 칸국이 이제 바라칸이 하자 이제 불만을 가지자 이제 여기 이제 카이두가 이제 바락을 이제 꼬시죠. 꼬셔가지고 너 여기 우리하고 싸우지 말고 이쪽에 있는 일한국을 공격을 해라. 일한국에 이제 아바카를 이제 공격을 하라고 종용을 하고 차가타이의 이제 바라칸이 킵차쿠 칸국과 여기 이제 지원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여기 오고타이 칸국하고 여기 킵차쿠 칸국이 이제 차가타이를 지원을 해줄 테니까 네가 이제 이란국 공격을 해서 이제 얘가 이제 이란국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격을 카이주는 호라산에서 여기서 호라산 이란 중앙아시아 남쪽 이란 이쪽 동쪽 지역은 이제 호라산이라고 그러죠. 이 호라산에서 이란국을 이제 격파를 하죠. 그래서 이제 승리를 이제 차가타이가 하지만은 여기 지원을 나왔던 킵차크 칸국의 군대하고 킵차크 칸국에서 보낸 차파르라는 또 동맹국의 군대가 모두 철수를 해버린다. 그래서 이제 갑자기 이제 이겼지만은 다 이제 동맹국 지원국들이 이제 철수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1357년이 됐으니까 티무르 제국 1370년에 나타났으니까 그 전에 거의 한 15년 전에 킵차쿠 칸국의 10대 칸인 자니베 칸에게 이란국의 추판 왕조가 멸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1360년경에 이제 이란국이 이제 멸망을 한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이란국이 멸망한 것은 그 북쪽에 있던 킵차쿠 칸국의 공격을 받아서 멸망합니다. 킵차쿠는 이란국이 이제
그 중동 지방이었는데 이때 그 이란국의 루스인들을 지배를 하고 모스크바 대공국에서 군대를 주둔을 시켜서 모든 루스 제공국들에게서 세금을 받게 되겠습니다. 이게 킵차강국이 막강해진 거죠. 킵차강국이 이제 주로 그 흑해 북쪽에 우크라이나, 그다음에 이제 그 카스피해 북쪽에 있던 카자흐스탄, 그다음에 이제 그 북쪽 이제 그 모스크바 공국까지 해서 이제 모스크바, 키예프 공국, 뭐 키이우, 뭐 그다음에 러시아 지역 이쪽을 지배를 이제 북쪽 지방을 지배를 하던 이제 킵차강국이 막강해지고 이란국을 멸망을 시키고 이란국까지 이제 지배를 하게 돼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들 그 자기가 점령한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나면은 단호하게 대처를 하게 돼 있습니다. 1440년에 이란국을 지배를 하면서부터는 킵차크에 있던 타타르 귀족들이 이제 여기 이제 타타르는 이제 몽골족들이죠. 몽골족 귀족들은 80년간 그동안에 이제 1200 거의 한 60년부터 이제 그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4개 제국은 나눠줬기 때문에 쿠빌라이가 이제 정권을 잡으면서 몽골이 4개로 나눠줬으면서 이제 그쪽에 이제 독립을 한 거죠. 저쪽 킵차크한국, 이란국, 뭐 그다음에 이제 오고타, 뭐 차가타 이제 독립했는데 그 킵차크한국이 이제 그 1260년에 이제 그 러시아 지역에서 별도의 제국으로 킵차크 칸국으로 독립을 하면서 거의 80년이 지난 1440년이 되었을 때는 이미 그 몽골의 귀족들인 타타르 몽골 귀족들이 80년 동안 그 이쪽 그 러시아 지역에 있던 그 러시아의 모스크바 공국이라든가 키예프 공국의 귀족들하고 결혼을 하면서 혼혈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루스는 이제 러시아인들을 말하죠. 러시아인화된 딱 이거죠. 그러니까 루스인화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502년에 모스크바 대공국이 결국에는 이 그 킵차크 한국 멸망을 시키죠. 그래서 킵차크 한국이 멸망을 시키면서 모스크바 대공국이 이제 북쪽에 있던 모스크바 대공국에 의해서 1502년에 뭐 이 그 킵차크 한국이 멸망이 되면서 4개의 또 칸국이 분할이 됩니다. 그래서 크림 칸국은 지금의 그 흑해 북쪽에 있는 게 크림 반도가 있죠. 지금은 이제 그 크림 반도는 이제 원래 그 지금 우크라이나 영토였는데 러시아가 점령을 하고 있죠. 그 이제 그쪽에 이제 지중해 북쪽에 있는 크림 반도 쪽에 있는 크림 칸국, 그다음에 아스트라한 칸국, 그다음에 이제 카잔 칸국, 시비르 칸국 이렇게 4개의 칸국으로 분리가 되겠습니다. 시비르 칸국은 저쪽에 이제 그 우랄 산맥 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흑해 그다음에 이제 여기 지중해가 있고요. 여기 카스피해 있고 아라라가 있죠. 요 북쪽 지역을 다스리던 것이 이제 그 킵차크 한국이었죠. 이 킵차크 한국이 이제 1502년에 이제 모스크바 공국한테 이제 그 멸망을 했다 그죠. 이제 모스크바 공국은 여기 있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 흑해 여기 이제 크림 반도가 있고 크림 한국이 된 거죠. 요 위에 쭉 올라가면 이제 키예프 키유라고 그러죠. 이게 우크라이나죠. 우크라이나고 이제 위에는 벨라루스 위에가 이제 폴란드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제 이쪽은 이제 킵차크 한국 지배를 하고 있는데 이 북쪽에 있던 모스크바 대공국이 이제 세력이 막강해지면서 1502년에 이제 킵차크 한국 멸망시켰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카스피해가 있고 흑해가 있죠. 카스피해에서 위로 흘러가는 강이 이제 드네프강. 그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흘러가는 강이 이제 요 아조프에서 요 위로 흘러가는 강이 동강. 그다음에 이제 카스피해에서 흘러가는 강이 이제 볼가강이 올라가죠. 볼가강이 올라가면서 요 사이에 이제 동강하고 볼가강 사이에 이제 그 운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요 그 카스피하고 흑해 사이를 이제 카프카스 지역이라고 여기 카프카스 산맥이 있고, 요즘에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요즘 이제 그루지아, 조지아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쪽에 이제 아라레가 있으면 여기 이제 아무다리아강, 시르다리아강이 있고, 그래서 이쪽이 이제 차가타이 한국이 이제 지배를 하고 있었고, 이란국이 지배를 하고 있었고, 이쪽이 이제 킵차크 한국이죠. 킵차크 한국인데 이쪽에 이제 그 우랄강도 이쪽에서 카스피해 우랄강이 흘러가고 이제 이 카스피해 북쪽으로 우랄산맥이 있죠. 이제 우랄산맥의 이쪽에 이제 그 시비르 한국 이쪽에 이제 그 킵차크 한국이 이제 분리가 되면서 이쪽에가 크림 한국, 그다음에 이제 우랄 쪽에가 시비르 한국 이렇게 돼 있죠. 시비르 한국이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스트란 한국하고 뭐 카잔 한국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이 그 킵차크 한국이 분할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킵차크 한국의 역대 지난 한국 칸들의 제위 기간을 보면은 제1대 칸이 이제 바투칸입니다. 바투칸이 이제 그 이란국을 공격을 하다가 바투칸이 아니죠. 바투칸 그러니까 킵차크 한국은
징기스칸의 장남인 주치의 자손들이 다스렸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치의 아들이 이제 바투죠. 그래서 이제 그 징기스칸의 손자가 된 거죠. 이제 킵차칸국의 일대칸은 바투칸이 됐고, 이 사람이 이제 그 재직을 한 기간은 1237년부터 1256년까지 19년 동안 이 초대칸으로 다스렸고, 그다음에 이제 4대칸인 메르케칸이 있고, 이 사람은 1256년부터 1260년까지 10년 동안 다스렸고, 9대 칸이 이제 우즈베크 칸이 되겠습니다. 우즈베키스탄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이 우즈베크 칸이 이제 9대 칸인데 1312년, 1342년까지 30년간 다스렸고, 그다음에 13대 칸이 토크타미시 칸. 이 사람이 이제 1380년부터 1395년까지 15년 동안 다스렸고, 그다음에 이제 무르타다라는 사람이 이제 1499년부터 1499년까지 1502년에 모스크바 대공국에게 킵차칸국이 멸망할 때까지 2년간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킵차칸국은 이제 1260년에 이제 독립을 해서 1500년에 모스크바 대공국에게 멸망할 때까지 거의 250년 동안 이 그 러시아 지역을 다스린 것이 킵차크 칸국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시비르 칸국이 이제 이쪽에 있네요. 카스피해 북쪽이 우랄산맥이니까 우랄산맥 쪽에 이제 시비르 칸국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옆쪽에 이제 카잔 칸국이 있는데 그 킵차크 칸국이 이제 그 분리가 됐을 때 이제 카잔 칸국이 있고, 여기 이제 터키시 트라이브, 그러니까 터키의 종족들이 이제 이쪽에 있었고, 카스피해 북쪽이네요. 그 다음에 이제 아스트라한 칸이 이제 칸국이 이쪽에 있었네. 카스피해 북쪽에. 그 다음에 이제 크림 칸국은 이쪽에 이제 크림반도하고 여기 우크라이나 지역. 이쪽에 이제 크림 칸국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러시아 모스크바 대공국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어떻든 그 킵차 칸국이 분리가 되면서 이 밑에 이제 크림 칸국, 바로 이제 이쪽으로는 이제 아스트라한 칸국. 그 위에는 이제 카잔 칸국, 그 다음에 이제 시비르 칸국, 이제 북쪽에 이런 식으로 해서 킵차크 칸국이 분할이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역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